1번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1번님들 6월 운세 바로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볼 건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우리 1번님들은 과거의 기억과 상처에 집착하거나 얽매여져 있는 상태이시거든요. 과거에 일어났던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잊히지 않는 말, 무언가의 어떤 실패, 어떤 관계, 어떤 한 시절의 나 자신, 무엇이든 과거의 기억을 계속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현재 상황의 흐름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면 6월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한 달을 보낼까요? 이거는 더 이상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또 더 이상 두려움에 매달리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6월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눈을 감고 공중에 몸을 던진 인물은 떨어져야지 하고 몸을 던진 게 아니라 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거나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좀 자유롭게 나아가시거나 더 이상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게 된다. 나를 믿음으로써 또 이 상황을 믿음으로써 앞으로를 믿으면서 우리 1번님들이 좀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6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나의 몸을 던지는 건 누구를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뛰어든 거거든요. 이처럼 1번 분들은 나에 대한 확신, 어떤 나의 마음과 생각,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6월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정신이든 물질이든 현실이든 빈 공간의 여유가 생겼다. 라고 보여져요. 이것은 나를 돌볼 수 있는 여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직 나의 일과 계획, 생활에 집중하거나 나의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나를 발전시키거나 안정감과 여유를 되찾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 삶을 여유 있게 꾸려가면서 자족하게 되는 것이 6월의 가장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6월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때예요. 타인이나 외부의 운, 외부의 도움과 상관없이 관계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관리하고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나의 선택과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무엇이든 내가 관리하고 책임지면서 나만의 기준과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살면서 요리나 청소, 세탁 등등등 일상생활을 보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는 외로움이나 슬픔 같은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독학해서 업무에 적용해 보거나 스스로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립적인 태도로 6월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나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또 운동장 카드가 나왔거든요. 둘 다 독립적인 인물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되는 6월이겠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무언가에 벗어나서 나만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서 답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겉으로 보이는 성취나 물질적인 것보단 내면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 무게를 두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도 던지고 답도 해보면서 나와 마주하는 시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또한 현재 나의 운이나 생각, 마음, 가치를 보면서 세세하게 풀어가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나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현재 일들을 깊게 이해해보거나 나는 어떤 신념과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자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게 되고 매듭 짓게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들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고 이해하고 세세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 내가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 계속 고민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읽혀지는데, 그럼 6월에 이익이 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갈등이나 긴장이 있었던 관계, 어쩔 수 없이 싸움이 벌어진 관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승패가 있었던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질 수밖에 없던 그런 싸움, 경쟁, 결과가 있었다. 여기서 1번님들은 누군가와 의견 차이를 느꼈거나 어떤 사람과의 심리전이 있었거나 또는 패배감을 느꼈던 결과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음으로써 무언가를 배웠거나 깨닫는 그런 교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와 해로운 관계를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갈등을 통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나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되었다. 또는 갈등으로 인해서 더 좋은 상황, 환경,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결코 편하고 부드러운 진행은 아니었지만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더 좋은 환경, 관계,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를 맞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6월 끝자락에 우리 1번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와, 마지막 카드에서는 가장 자신감이 많고 자신에게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왕이 등장을 했네요. 6월 말에는 주도적으로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행동하고 있고요. 분명한 행동을,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롭게 행동함으로써 찾아오는 기회와 도전, 목표가 생길 거거든요. 나의 삶에 중요한 목표가 세워지거나 추진력이 올라가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나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특히나 나의 자신감이나 확고한 확신, 카리스마가 타인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마음에 들어 하고, 누군가가 나를 신뢰하거나 인정하게 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확신한다고 생각하는 거, 나를 위한 행동들, 나를 위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높이 사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계를 6월 말에 맺을 가능성도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초에는 새로운 목표나 새로운 계획이 세워질 거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인 부분, 앞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그 기반으로 계획과 목표를 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님이 굉장히 가치롭다고 느끼는 부분이 생길 텐데요. 그 부분에 내가 어떤 배움이 있거나 경험을 하거나 나의 시간과 에너지, 금전,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걸 키워보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된다. 현실적인 이익으로 남기 위해서, 미래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1번님은 가치롭다고 느끼는 것에 배우고 경험하고 학습하고 또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문제되는 부분, 갈등, 고민이 있었다면 그것은 6월 시작되고서부터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미련두지 않을 만한 더 가치로운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 갈등되었던 부분들은 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월 말에는 펜타클 8번이 등장했어요. 어떤 한 부분을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공을 들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매일 똑같은 시간,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 1번님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공을 들이고 노력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어떤 것을 학습한다, 배운다, 아니면 공부한다,
만들어 간다, 다듬어 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 반복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실과 끈기로 인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완성해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도 좀 생겨나는 게 6월 말이 되겠다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 보시면 독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녀. 그래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팀워크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일에만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어떤 외부 소음이라던가 관계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끊어내고 정리함으로써 나를 더 성장시키고 개발시켜 가는 거거든요. 더 나은 나로 좀 발전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6월에는 독립적으로 나아갈수록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아갈수록 나의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 1번님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이익도 생겨나고 완성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카드가 너무 안 보여서 불을 켰거든요. 자, 먼저 볼 건요. 6월에 해야 할 행동. 두 번째로는 우리 1번님이 6월에 집중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것만큼은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6월에 해야 할 행동은 마스터. 스스로 주인이 되는 존재이고 권위를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6월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에 의존하거나 매달리거나 애쓰기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길을 주도적으로 걸어가야 해요. 타인의 도움 없이 오직 나의 직관으로 방향을 정한다던가 만약 타인의 의견이 참고가 된다면 참고는 하되 최종 선택과 책임은 내가 지는 태도를 가진다던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막연하고 불안한 것이 있다면,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예요. 이럴 때에는 충분한 정보를 모으거나 한번 시도나 실험을 통해서 탐색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판단해도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까 말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사실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주변에게 조언을 구해. 이것도 주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한번 경험해 보면서 알아가 봐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도라도 해봐야 S인지 노인지 알 수 있고요. 분명한 상황이 나왔으니 또 분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상황을 이끌어 가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완벽한 답을 찾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면서 그 과정을 배우고 조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월엔 불확실함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과거에 집중되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나를 믿고 좀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스터도 나왔고 설교자도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인물은 자신만의 철학이나 신념, 인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확립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또 어떤 신념으로 살아가야 될까? 나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만큼은 용납 안 해. 이것은 나에게 정말 중요해. 나는 이것을 믿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중요한 거, 그게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는 나의 삶에서 어떤 원칙과 신념이 중요한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행동도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생의 철학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신다면 6월에 해야 할 행동에 나온 이 조언대로 마스터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분노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분노, 복수, 원한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태도나 과거의 상처에 머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면 그 감정대로 행동하거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버리거나 아니면 이전의 상처, 억울함, 후회, 미련에 매여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면 막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들고 교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이 조금 억지스럽게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모두 다 감정의 덫이라고 해요. 신념을 따라 주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의 덫에 걸려버린다면 나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6월에는 분노, 억울함, 자기 비난 같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이끄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님들 안녕하세요. 6월 운세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볼 건 2번님들 현재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이 한계점에 도달함으로써 그 벽을 부수는 구간에 도착해 있으시거든요. 오래 이어진 억압이나 이미 막혀버린 한계, 나에게 맞지 않는 패턴 등등등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참거나 물러서지 않고 좀 돌파해내는 그런 변화에 서 있으신 것 같아요. 외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이든 한계에 도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야 한다라는 강한 직감이 들지 않으실까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만 본다면 이러한 상황이 왔으니 앞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거나 새로운 에너지가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조정하고 다시 나열하고 정리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해 본다, 아니면 상황을 판단해 본다, 관계를 판단해 본다 라는 거예요. 오직 사실 기반으로만, 팩트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딱 봤었을 때 어떤 부분에 조정이 필요한지, 또 내가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갖고 실행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은 어떤 한계를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또 분노를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판단을 해본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지금의 상황들,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6월 나의 모습도 살펴볼게요. 오, 완전히 반대되는 카드거든요. 6월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이 카드는 평범함, 소박함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어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작은 것들에 깊이 만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들판 여인을 보면 세상과 자신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좀 음미하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처럼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강박에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나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는 6월이 되겠다. 특별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능력이라던가 나의 실력이라던가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하루하루가 나를 더 자유롭게 해줄 것이고 나를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아,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분노나 갈등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걸 느끼고 있는 직면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깨부시고 나온 상태가 아니실까? 저 최근에 어떤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게 좀 뚫렸어요. 괜찮아졌어요.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카드 없이만 봤었을 때는 이제 한계를 조금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카드와 같이 보니까 이미 2번님들은 어떤 부분을 참거나 물러서지 않고 직면해냈다, 돌파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정의 카드도 좀 혼란스러웠던 부분들,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시키고 종결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 있는 게 있어요.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의 가장 큰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의 삶에서 안정과 통제를 되찾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확고히 지게 됨으로써 단호한 결단이나 내 자리를 더 단단하게 굳히거나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획을 통제하거나 감정을 통제하거나 주변 관계나 상황을 통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의 권한 안에서, 나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제한다. 그래서 시스템이 강화되거나 강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대요. 자, 이 이후의 움직임도 볼게요. 데스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안정감이 잡히면서 큰 변화가 들어오는 게 지금 신기합니다. 2번님은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으면서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놓아버리는 그런 종료가 있다. 종료를 통해서 또 변화가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을 끝내거나 낡은 것을 끝내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리나 변화는요, 진짜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이전 것들을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더는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끊어내거나 나를 억눌렀던 과거의 자아를 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정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시작하신대요. 나의 삶과 가치, 방식을 능동적으로 전환시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 중요했던 게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고, 과거의 목표나 계획을 새롭게 리셋할 수도 있고, 질질 끌고 왔었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에 이익이 되는 사건도 알아볼게요. 이 데스카드의 변화는 확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새로운 가능성이나 기회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면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되거나 과거로부터 진행해 오던 일에서 성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구나 라는 확신을 크게 갖는 사건이죠. 완드 3번과 데스카드가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놓고 난 후에 이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주도권을 잡는 방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거나 다음 스텝에 대한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잘 되겠는데 지금이 기회네. 이렇게 시야가 좀 더 확장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변할 수 있겠다. 그러면 6월이 끝나갈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14번 절제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평온한 모습이거든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움직이고요. 굉장히 균형감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나 확장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절제 카드처럼 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조급하게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바쁜 일이 생겨도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나의 페이스를 지켜가면서 진행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앞만 보고 걸어가고 달리는 게 아니라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상황을 이해해 보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통제가 잘 된다거나 상황에 대한 인내가 대단하거나 진짜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들을 잘 해내가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또한 주변 관계와 잘 협력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발을 맞춰서 조정하고 조율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함께 목표를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나 자신이든 모든 균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막히지 않고 끊기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의 컨디션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든 내가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고 대화를 하든 나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최상급이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던가 어떤 잡생각 없이 그냥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거나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잘 균형감 있게 유지하고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6월은 진짜 너무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6월에는 나를 확장시키는 기회나 변화, 재설정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서 2번님은 추진력을 올리고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황과 나 자신을 조율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성숙하게 나를 확장시킬 수 있는 6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6월 초반에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잘 판단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이익이 되는가? 이렇게 해야 효율적인가? 이런 것들 있죠. 나에게 도움되고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좋은 판단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움직인다고 하세요. 그래서 좀 보수적일 수도 있고 너무 방어적인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해로운 건 안 하니까. 그리고 어떤 큰 변화나 도전보다는 리스크 없이 가려는 그런 판단들이 있으니까 누가 보기에는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2번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실력이 있음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계산들이 오히려 2번님들의 그런 판단들이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일이든 금전이든 지금 나의 목표든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흔들림 없이 안정감 있게 이 황제처럼 나의 포지션을 잘 잡아서 해야 할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나 어떤 걱정이나 고민들은 딱히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 쪽으로 가면 스타카드거든요. 새로운 방향으로 가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직을 기다렸다. 나는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경 변화가 간절했다. 이런다면 이런 이동수, 변동수도 가능하고요. 원래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 이 황제처럼 이미 포지션을 잡았고 이동할 이유가 없어. 그렇다면 마음이든 정신이든 새로운 목표나 가치관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해보고 싶은 게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시작해 본다던가 새로운 가치의 발견, 나의 잠재력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기회의 발견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스타카드는 회복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번님들은 후반 쪽으로 갈수록 몸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거든요. 목욕하고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찝찝함 없이 완전히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익이 되는 사건이나 기회는 무엇일까? 세 번째,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선 재판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나 자신이나 타인을 과도하게 평가하거나 억누르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좀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아요. 딱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건 좋은 변화인가? 이 변화를 어떻게 끌어가야 하지? 이게 아니라 판단과 결정을 보류하고 이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지켜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또한 이 변화에서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아무 근거 없이 내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보다는 유연함, 비난보다는 관용을 가지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변화에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거든요. 그냥 이 변화를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그런 상징적인 문턱일 뿐이다. 더 성숙한 나로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통과의 문이니 너무 많은 판단과 비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6월에 있을 기회, 이익이 되는 사건들 있을까요? 입니다. 근데 결혼 카드가 등장했어요. 이거는 결합, 조화, 새로운 시작, 협력을 상징하는 카드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나의 아이디어와 누군가의 아이디어가 합쳐진다. 서로 별개로 보이던 두 가지 일이나 조건이 합쳐진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지는 사건이 곧 기회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내가 생각해오던 계획이 회사나 시장 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익이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일과 사람이 만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공식화하거나 오래 기다리던 일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것들이 맞물려서 새로운 결과나 기회, 조화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 절제 카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제는 아까도 이제 조화, 균형을 의미했잖아요. 나와 다른 것이더라도 나에게 익숙치 않은 것이더라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균형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2번님이 이 6월을 보내면서 어떤 게 기회이고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흐름만 잘 타시면서 가도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꿈꾸는 조니 카드가 등장했죠. 이 카드는 몽상, 이상, 현실 도피, 집중력 부족을 의미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에 내가 빠지거나 구체적인 행동 없이 막연한 생각에 머무르거나 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는 태도 등등등 현실과 거리가 먼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겠다. 아직 카드로 봤을 때는 2번님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2번님의 내면에는 어떤 갈등이나 긴장,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미묘한 감정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상상과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어떤 일이 막힌다,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건 보여지지 않는데요. 굳이 조심할 점을 읽어봐라 라고 했었을 때는 나의 어떤 미묘한 감정들, 불확실한 감정들, 스물스물 올라오는 왠지 모를 이런 불길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생각으로 빠지게 되고 그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면의 불안과 갈등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고 감정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 라고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심할 점으로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심할 점을 요약하면 현재 상황에 집중하고 실질적인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것들과 거리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님들 6월 운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번님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3번님이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이 있지만 외부 상황이나 현실에 타협하면서 가고 있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맞춰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협상이나 타협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나의 희생에 가까운 양보, 타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애써 맞춰주는 관계나 상황이 있거나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는 선택을 하려고 하거나 평화를 위해서 나의 감정을 좀 억누르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상과 현실의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두 가지 선택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최대한 맞추면서 좀 조화를 이루면서 가고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답답하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속마음을 보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생각보단 좀 벗어나고 싶고 진짜 나답게 나아가고 싶은 갈망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타협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이대로 가기에는 오래 갈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속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6월 나의 모습은 어떨까? 재탄생 카드가 등장했어요. 6월에는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순응했었던 그런 흐름에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향해 움직이거나 무언가를 돌파해내거나 정말 나다운 행동으로 움직이고자 하시거든요. 관계에서 내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낸다던가 해야 한다. 이것보다는 하고 싶다 라고 느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6월 가장 큰 사건 보겠습니다. 시판 카드가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기회나 전환점으로 들어서는 게 6월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왔었던 감정, 관계 혹은 결정들을 이제는 마주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또는 모호하던 것이 명료해지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점으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을 받게 됨으로써 내가 모든 게 명확해졌다, 명료해졌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회복과 재출발을 하게 될 수 있다. 또는 지금 상황과 맞는 방법으로 리셋을 한다던가 더 나은 삶으로 스스로 좀 더 도약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6월에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 이후의 움직임도 볼게요. 힘카드가 등장했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무너졌던 중심이 다시 세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생겨요. 좀 더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서 묵직하고 조용한 추진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면의 용기, 정신력, 강인한 힘 등등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면서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겠다. 이때에는 과거에 두려웠던 일들 있죠. 그거를 용기 있게 마주할 수가 있고요. 감정 기복도 굉장히 줄어들고 일과 관계, 미래, 계획들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추진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부터 나 자신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확실해지고 명료해지는 순간부터 나 자신을 믿고 전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힘카드는 나의 역량을 뛰어넘는 도전을 할 때에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전, 변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이 어떤 변화가 들어오면서 나를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과거와 내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변화도 맞이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6월에 이익이 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너무 좋아요.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는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6월에는 반드시 빠르고 긍정적인 전개가 있을 겁니다. 속도감이 있는 변화나 일이 급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던가 예상보다 빠른 소식을 받거나 이동 또는 추진력에 관련한 흐름이 우리 3번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익으로 또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기다리던 연락이나 제안이 갑작스럽게 들어오거나 지지부진하던 일이 갑자기 풀리면서 예상보다 빠른 전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인 이동으로 이익이 생겨나는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정체되지 않고 흘러감으로써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나뭇가지가 뒤죽박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일의 순서가 정확하거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를 거쳐야 2단계로 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나아가야 하는 일인데 이걸 우리 3번님들이 하나씩 천천히 느리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전개로 이어지면서 바빠질 수 있고요. 굉장히 정신없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이익이 된다면 빠른 흐름, 승승장구 같은 흐름을 타면서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6월 말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0번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돼 있거든요. 이전의 상처나 경험, 무게를 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심판카드로 인해 과거를 정리하고 자유로워지고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0번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카드이거든요. 0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해봐야만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뭔가 마음속에 불확실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조건 설레임도 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고 나의 인생에 대한 실험과 도전을 해보겠다는 용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 출발과 시작들, 새로 마음가짐들 뭔가 싹 갈아치워지는 것 자체가 이익이 될 것이다. 이익으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말에는 일단 해보자.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살아가 보자. 이런 식으로 나를 믿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가짐이 있으니까요. 회복된 에너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6월 이제 첫째 주와 마지막 주를 좀 비교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6월이 어떤지 좀 더 알아볼게요. 초반과 후반 카드가 굉장히 다르죠. 카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아, 내가 뭔가 더 좋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 6월 첫째 주부터 변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마음이 뜬 상태이거나, 아, 내가 지금 변화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구나, 변할 수밖에 없구나, 떠날 수밖에 없구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이 안 가 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이 일에 내가 더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진행할 수가 없어 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컵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거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경험할 것도 배울 것도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에는 우리 3번님들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하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계획으로 접근하고 아니면 과거의 마음을 비워내고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 나서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개선점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또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때까지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거, 좀 억누르고 있었던 거, 인지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그것들을 좀 더 개선시키자라는 마음으로 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대로 계속 가자. 기존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나아가자. 이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거나 비생산적인 것들을 정리한다거나 무언가를 좀 달리 해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컵 8번은 이직도 되고요. 업종 변경도 되고요. 기존의 방식, 방법, 계획을 갈아치우는 것도 되고요. 어떤 고민이 있었다면 그 고민을 종지부를 딱 찍는다. 내가 해답을 얻어서 변동수를 만들어낸다. 스스로 기회를 찾아 나간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말에는 여황제. 이 여황제는 주변 상황이 굉장히 풍요롭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이 넘쳐난다 라는 뜻이거든요. 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들, 나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발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황제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요. 내가 무엇을 줘야 그들이 행복해할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성장시키고 키워나갈까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원을 어떻게 쓰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은 내가 끌리는 일, 정말 가치롭다고 여기는 일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빨리 키워내고 싶다. 좀 새롭게 나아가 보고 싶다. 나의 재능을 발휘해서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말에는 창작하고 생산성을 늘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꾸려 나가는 시점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술이든 아이디어든 시스템이든 성장시키고 개선시키거나 뭔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 나의 것들을 잘 꾸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가장 좋은 거, 정말 최고만을 취급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적당히 잘해야지.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멋진 것들,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높은 시선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은 7월이 가장 좀 기대가 되거든요. 7월은 더 나은 상황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 6월만 잘 전환하고 변화하고 바꿔나가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6월에 해야 할 행동, 그리고 6월 동안 나에게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는 조심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6월에 해야 할 행동을 보면 당장 직면해야 하는 것들이 6월에 있대요. 내가 생각했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처리해야 하는 거, 또는 나의 역할이나 책임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차피 해야 할 일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끝까지 마주해서 정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마주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을 계속 생각해야 되고 여러 제한되는 상황의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에서 배울 것들이 있고 이것을 마주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월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6월 안으로 해보자, 이겨내보자 라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나의 계획, 루틴, 또 나와의 약속 같은 그런 구조 안에서 이것들을 잘 지켜내서 움직인다면 성과나 이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래요. 다시 말해서 6월은 견디고 감당하는 만큼 좋은 소식과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피보다는 직면을, 인내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힘카드처럼. 자, 다음으로는 6월 동안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카드는 운명, 피할 수 없는 흐름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 3번님은 이미 정해진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겪는 일, 나와 연관된 관계들, 느끼는 감정들, 이 모두 나의 성장과 깨달음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마주하고 직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과정을 내가 거쳐야만 하는 이유가 있구나. 다 여기서 배울 게 있겠구나. 얻을 게 있겠구나. 그래서 거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받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더 깊은 흐름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눈앞의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거치고 있는 모든 과정은 결국 좋아지는 결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아지는 방향이에요. 오르막길이 힘들다고 해서 안 가버리면 정상에 도착하지 못하거든요. 이 오르막길 끝엔 무조건 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심해야 할 점이에요. 6월에는 겉과 속이 다른 나의 태도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괜찮은 척하고 덤덤하게 이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 불만, 거부감, 참아왔던 감정들이 있거든요. 지금 엄마라는 역할과 여인으로서의 역할이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엄마로 살아가려면 나를 잃게 되고 또 나로 살아가려면 아이를 케어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어떤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모순이 될 수도 있고 정체성의 혼란이나 내면의 분열과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나의 역할에 밖에 살아가려다가 진짜 나를 억압하거나 무언가에 억지로 나를 끼워 맞추거나 등등 이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진짜 원하는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우유부단함과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조심하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확신과 명확함이 부족해지면요, 불안과 혼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점 길을 잃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은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믿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나를 찾는 운명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시도가 중요해요. 보여지는 상황에, 겉에서 보여지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일일비 해버리면 그냥 나에게 안 좋다고 판단을 해버리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진짜 나를 보려고 하면 더 명확하고 확신 있는 방향이 생겨요. 그래서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마주해야 한다. 거기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또 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단서나 정보를 많이 찾아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직접 시도해보라고 하거든요.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조차 안 하면 계속 확신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뭔가 해봐야 내가 맞든 아니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해보지 않고 갈등만 느끼면 이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생각에만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고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니면 B의 선택지로 가보자. B의 계획으로 가보자. 차후의 선택지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작은 시도를 통해서 우리 3번님이 계속 확신을 가지시는 거, 확신을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엄청난 중요한 선택인데 대충 한번 선택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게 작게라도 시도할 수 있는 거라면 한번 확인차 시도라도 해보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처럼 이게 맞나 아닌가 할 때는 일단 해보고 아닐 경우에는 치워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님들 안녕하세요. 6월 운세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볼 건 우리 4번님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4번님들은 바쁘고 시끄러운 일상 속에서도 혼자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바쁘다. 아니면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앞두고 있거나 나에게 무엇이 맞는지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올라오는 느낌과 생각에 집중하고 있겠다. 이게 현재 나의 상태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6월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비슷한 느낌의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6월에도 역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뭐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혼자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혼자가 편해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고 사람들과 교류를 자주 하셨다면 요즘 시기 자체가 외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6월에는 일부러 고요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나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거나 나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여져요. 0번 카드도 나왔어요. 이러한 시간을 갖는 이유를 봤었을 때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한 발 내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로운 경험이나 변화로 가고자 하시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좀 도전해보고 싶거나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흐름을 좀 벗어나고 싶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싶기에 나를 자꾸 마주하면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또는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여정, 새로운 열정 이런 것들을 쫓아가고 싶은 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신선한 것을 찾기 위해서 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6월 가장 큰 사건을 볼게요. 컵8번 등장했습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익숙한 상황, 사람, 환경, 일, 여러 가지로 변화가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단이 좀 내려지실 것 같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추구하게 되거나 기존과 다른 방식과 방법,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거나 더 넓은 곳으로, 높은 목표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여기에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정도로는 의미 있는 일을 실현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에 전환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변화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구나. 변할 때가 왔구나. 떠날 때가 왔구나. 이렇게 마음이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고민이나 갈등이 있으셨다면 6월에 좀 고민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으로 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해답을 찾았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기회를 찾아 떠나거나 나를 확장시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거나 아니면 비생산적인 것, 비효율적인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거나 여러 가지로 상황을 다시 보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후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게요. 펜타클 시종이 등장했습니다. 펜타클 시종은요, 초심자예요.
아니면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좀 배워보거나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 무언가를 시도하고 투자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돈이 되지 않을까? 미래의 나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에 기초부터 쌓아가는 시작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내가 좀 습득하고 배운다.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일에서 더 나아가기 위한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역할을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의미가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를 좀 강화시키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나 전환점은 막연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움직임이고요. 실력과 준비를 먼저 갖춘 후에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취업이라 볼 수 있겠죠. 과거의 시간들 다 정리하고 취업하게 된다. 이직하게 된다. 새롭게 변화하고 떠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기존에 해왔던 거 그냥 딱 때려치고 내가 좀 더 새롭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됐다. 근데 그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6월에 이익이 되는 사건도 알아볼게요. 새로운 시작을 우리 4번 분들이 하시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좀 빨라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전차로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들면서 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자기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장감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용기를 계속 스스로 가져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익이 되는 사건으로 나왔다면 낯선 도전과 자기 시험이 4번님들에게는 성장과 성공,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기존과 다른 분야나 방식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나의 역량과 가능성을 확장하게 됩니다. 도전을 통해 나의 수준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전보다 더 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작이나 도전이 4번님에게는 힘들고 험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이 6월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나의 능력을, 나의 수준을 높게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난 그 정도 된다. 자질이 있다. 자격이 있다. 스스로 이미 인정을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월 말의 모습 볼게요. 6월 말에는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힘들고 복잡한 상황을 뒤로 하고 이제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 6월 초에는 분명히 고민되었던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6월 말에는 이미 그 고민을 해결하거나 종지부를 찍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카드 보시면 먹구름이 이제 서서히 걷혀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그 사이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뭔가 희망과 가능성을 엿보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무언가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마음이든 행동이든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꼭 물리적인 이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든 나의 집이든 똑같은 상태인데 나의 인생과 마음, 생각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쪽이든 과거와 똑같이 가지 않아,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떠나고 변화하는 것이고요. 회복기로 좀 접어들게 되겠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러면 6월 초반과 후반을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어떤 흐름인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6월 초반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정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감정을 겪는 거죠. 뭔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뭔가 직관적으로 끌리게 되고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하고 싶다. 해볼까? 나한테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설레임을 주는 어떤
긍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들뜨게 되는 거. 행복하다. 열정을 느낀다.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생기가 있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시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실 것 같아요. 과거는 뒤로 하고 앞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긍정적으로 느낀 것을 직접적으로 실행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달 카드가 나왔거든요. 달 카드는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시험을 쳤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결과가 들어와야 내 마음의 확신이 차오르면서 불안하지 않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에는 내가 잘 해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매 순간 매 순간의 어떤 감정들의 변화가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결과를 계속 보는 직업이라면, 봐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결과가 나오기 직전마다 불안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관계를 상대해. 근데 상대방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맨날 이 사람이 어떨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불안해. 괜시리 불안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 내가 뭔가 좀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내가 뭔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포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모르는 거니까. 당장 안다면, 눈에 명확하게 보인다면 우린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개를 보면요. 늑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나의 상상을 더해서 더 어렵게 생각하거나 확대해서 갈 수 있어요. 이처럼 불명확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6월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리를 지킨다는 건 나의 영역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어떤 적이 쳐들어올 수 없고 적이 약탈해 갈 수 없어요. 어떻게든 지켜낸다라는 거거든요. 나의 목표든 꿈이든 나의 형제 영역이든 일이든 관계든 손실나지 않고 지킨다. 맞서 싸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투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에는 어떻다? 나의 자리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잘 막아내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정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잘 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불안감만 우리 4번님들이 잘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조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리딩 잘 안 맞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우예요. 제가 댓글을 잘 보는데요. 너무 완전히 개인적인 상황 있죠. 이거는 말해야만 내 상황을 설명해 줘야만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좀 파고들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라면 제너럴 리딩은 이런 조언만 상황적인 설명 말고 조언만 좀 참고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니면은 1대1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바로 조언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6월에 내가 해야 할 행동이고요. 두 번째로는 6월에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는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자, 지금 4번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 고민은 지금 최근에 일어났거나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반복되고 지속되고 지연되고 있다면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원인이나 이유를 스스로 모를 수가 있어요. 까먹었거나 잊어버렸거나 너무 많은 일들이 덮쳐오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막연하게 불안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의문만이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내가 왜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있는가? 찝찝한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여러 감정이나 생각들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된다면 바쁜 일상과 역할 속에서 잊고 있었던 진짜 나를 찾을 수 있고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나라는 건 초심의 나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선택했는가, 이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었는가, 그게 진짜 나예요. 근데 이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관계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바래진 거죠. 그래서 과거를 복귀하신다면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있거나 다시 가치를 찾게 되거나 좀 쓰임이 달라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나 가능성이 다른 방식으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어진 일, 감정, 생각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초심의 나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6월에 가장 중요한 거, 불사조가 등장했습니다. 6월은 지금까지의 정체성과 흐름을 불태우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시기이거든요. 낡아버린 나의 생각들, 방식들, 계획들, 더 이상 지금 나에게는 맞지 않은 거예요. 과거의 나에게는 맞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통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완전히 새로운 나로 거듭돼야 되죠. 무엇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지, 어떤 길이 진정 나에게 잘 맞는지, 아니면 사회적인 시선, 성공, 돈보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진짜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꿈을 사랑해서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 돈을 쫓고 있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카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4번님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거는 외부의 흐름, 운의 흐름, 상황의 타이밍 때문인 것 같아요. 나는 잘 하고 있었고 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해답 없는 고민이나 걱정,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4번님의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흐름과 타이밍에 대한 불안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는 방법과 방향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 리셋하시고 다시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흐름과 타이밍이란 점을 이해하고, 두 번째, 나 자신과 내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된다. 세 번째, 나에게 진짜 중요한 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즉, 지금 운과 상황에 맞게 나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점 볼게요. 다리 다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방치되고 있는 상처가 있다는 거거든요. 억눌려 와서 이미 잊어버린 감정들, 해소되지 않는 상처들, 회피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 친구가 심리 상담을 이제 찾으러 갔는데 어느 상황만 되면, 특정 상황만 되면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분명 이 상황과 비슷한 일이 과거에 있었을 거라고.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더듬어 보니까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트라우마인데 내가 트라우마인지 몰라. 나 우울증인데 우울증인지 몰라. 난 이제 괜찮아 라고 착각하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4번님들에게 큰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요, 더 깊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어린아이 있죠. 아파, 골골대고 있어. 근데 나는 무시해. 그러면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바로바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일단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되겠지만 제가 이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읊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과로하지 말기, 무리하지 말기. 두 번째, 감정적으로 나를 압박하거나 억압하지 말기. 세 번째, 문제를 회피하거나 숨기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든 병원을 가든 그냥 이야기해보기. 그리고 그 사람과 대하면서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그럼 스스로가 자각하게 됩니다. 아, 나 이게 힘들었구나. 이 얘기가 왜 나온가 했더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구나. 자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기 돌봄과 휴식을 중간중간 꼭 가지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건강과 마음을 잘 챙기면서 과부하를 피하는 게 6월에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챙기면서 이 가장 중요한 거 해야 할 행동까지 다 챙기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지금 4번님들에게 제 말을 들었을 때 공감 가는 부분도 있죠. 그것만 딱 3개만 정하고 핸드폰에 딱 적어서 실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 메시지가 나를 울리네. 뭔가 나의 마음에 깊이 박히네.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한번 꼭 적어놔서 6월 동안 계속 상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